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팀원들과 대화를 할 때 최소한 이 세 가지 원칙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원칙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리더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리더가 되실 분들은 같이 알고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다입니다. 보통 이제 리더라고 한다면 딱 회의를 하거나 집단 의사결정을 내릴 때 딱 자기 생각을 먼저 딱 선봉전처럼 얘기를 하고 팀을 딱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리더의 품격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회의를 할 때, 또 집단 의사결정을 내릴 때 리더가 먼저 의사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 회의는 망했습니다. 그 집단 의사결정은 실패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 집단 의사결정 이론에 따르면 집단 의사결정의 그 의사결정 수준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혼자 의견을 내는 것보다, 혼자 어떤 솔루션을 내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의견을 내면 그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집단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이 의사결정의 수준을 낮추는 두 가지 이제 안 좋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솔루션이란 뭐죠? 다양한 의견, 이게 반대 의견이 할지라도 그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과 정보들이 막 난무해야 돼요. 그게 부딪혀야 돼요. 그 부딪히면서 정말 좋은 솔루션이 나오는 겁니다. 놀라 혁신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서스럼 없이 자기 의견을 상대방과 반대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얘기해주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다른 정보, 반대는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모임이 항상 다 동등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사회적 압력을 받습니다.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되면 내 의견을 잘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가 딱 회의하는 순간 어떤 의견을, 자기의 생각을 딱 얘기를 했어. 근데 나는 그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인 거야. 혹은 리더가 주장한 의견에 반대되는 현장 정보가 있어. 근데 리더가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사회적 압력이 형성이 되죠. 왜? 이제 리더랑 한판 떠야 되거든.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두렵습니다. 리더와 반대 의견을 딱 대놓고 얘기한다는 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정보로 리더가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 사회적 압력 때문이죠. 물론 그 사회적 압력은 그 조직 문화와 리더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아무리 리더가 훌륭한 리더라 할지라도 일단은 리더의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정보 신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 압력은 반대 의견이야,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의 관계 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리더가 틀린 걸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사회적으로 압력을 받는 거고, 정보 신호는 무엇이냐면, 내 반대 의견이 있지만 상대방은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야. 그 전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난 반대 의견이 있어. 나는 또 그 분야 전문 영역은 아니야. 그러면 반대 의견이 할지라도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알겠냐, 상대방이 이거 뭐 전문가인데, 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경험치가 많은데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뭔가 우리 회의를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문제는 지금 해왔던 대로 안 되거나 전문 영역을 벗어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의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게 창의성 이론, 혁신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전문가가 얘기할 때 할지라도 그냥 그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것도 피곤하기도 하고, 또 내심 내가 뭘 알겠냐, 상대님 잘 아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전반적인 이 모임 혹은 회사, 이 조직에 가장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누구죠? 확률적으로 리더죠. 리더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리더가 그 모임에 여러 가지 것들, 정보도 많이 알고 또 그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권위가 있고 인정이 됩니다. 전문성 영역에 대해서.
그 리더가 어떤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 의견이 있어도 이제 사회적 압력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리더가 잘 알겠지. 나보다 훨씬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경험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하니까 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리더가 생각한 반대 의견이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모임, 회의, 집단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리더가 시작부터 자기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회적 압력과 정보 신호의 폭풍이 막 불어닥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이 리더의 의견과 리더의 주장과 반대 의견이 있거나 그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팀원들은 침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회의, 그 집단 의사결정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리더가 한 주 더 떠요. 니네들 의견이 없냐? 얘기하는 거죠. 나만 얘기하냐? 좀 생각이 없냐? 심지어 좀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순환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더 얘기가 힘들어요. 반대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동조하는 의견을 하겠죠. 심지어 마음은 반대 의견이고. 아니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꽁꽁 숨기거나. 그러면 이 회의, 이 집단 의사결정은 망하는 거고, 그 망하는 그 회의의 주범이 누구냐? 리더죠. 좀 가혹하게 합니다. 리더가 엄청 큰 실수를 했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리더로서 좋지 않은 대화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라면,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면 먼저 갖춰야 될 게 무엇이냐면 먼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사회적 압력과 정보 신호라는 정말 집단 의사결정을 망치는 그런 안 좋은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다입니다. 그렇죠? 리더 입장에서 팀원들이 조금 핀트에 어긋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엉뚱한 얘기 할 수도 있고, 또 리더는 좀 크게 보기 때문에 어떤 너무 지엽적인 거를 매달려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오만 가지 이유로 리더가 생각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말을 이제 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 전에 그 영상에서 그 무례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정말 대표적인 무례한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을 중간에 끊는 거예요. 자, 말을 중간에 끊김을 당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뭐 다른 의견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편도체가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라는 거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례함을 당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죠? 멍청해진다고 했죠. 실제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메타 인지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동시에 집중력도 저하됩니다. 자, 그러면 리더가 말을 중간에 끊었어. 그러면 그 순간 그것이 무례하다고 느끼는 순간 멍청해지고 메타 인지 떨어지고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의견이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의 내용에 집중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업무 갈등과 관계 갈등인데, 이제 업무 갈등은 좋은 거죠. 우리가 일을 하고 어떤 걸 논의하면서 그 상대방의 논리를 파고 들어가고 치고받고 하면서 좋은 어떤 결론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무리한 행동을 하면, 특히 말을 중간에 끊으면 업무 갈등에서 관계 갈등을 바뀝니다. 갑자기 이 리더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나한테 무례한 거야. 그러면 내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더 이 본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상대방 리더니까 내가 무례함을 당한 거를 막 무례하게 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죠? 부글부글 끓면서 이제 침묵을 하거나 뭔가 공방이 오간다 할지라도 그 전보다 더 낮은 인지 능력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되니까 이 회의가 또 이 집단 의사결정 이 과정이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쓸데없이 말이 막 길어지면은 정중하게 딱 이제 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냥 얘기할 때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뚝뚝 끊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만 이렇게 바로 끝나지 않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순간 이 팀원들이 느끼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하는 것은 엄청 크고, 이런 걸 또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 다음번에 다시 어떤 의견을 낼 때 이미 이제 애초부터 겁을 먹는 거죠. 또 애초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또 뭐 얘기할 때마다 또 생각이 좀 다르면 바로바로 내가 얘기한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내 말을 끊고, 난 충분히 또 어떤 대화에 빌드업을 한 건데 그 빌드업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어떤 회의하거나 집단 의사결정 과정, 또 리더랑 대화하는 자체가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냥 대화하지 않을 때조차도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게 그 순간순간 반대 의견이 있지만 큰 틀에서 내가 준비한 것이 어떤 리더가 추진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최악은 뭐냐면 그 리더가 부족한 모습이 있거나 리더가 이끄는 방향성에 어떤 더 보완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리더한테 우쭈쭈 네가 듣고 싶은 얘기 해줄게 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원이 이 전체 회의를 망칠 정도로 길게 질질 끌지 않는 이상은 리더는 말을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말을 중간에 끊는 거는 무리한 행동이고, 그 무리한 행동은 생산성을 확 저하시키고 집단 의사결정의 수준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설교를 하지 않고 질문을 한다입니다. 이제 앞부분과 비슷한 건데, 단순히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회의를 하거나 모임할 때 일작 그 연설을 하는 그 리더들이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회의 시간이 거의 이제 끝나요. 그러면 원래는 그 회의 시간이나 할 때 다양한 생각들이 이제 나오면서 어떤 걸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진짜 없는 거죠. 그리고 리더가 이제 설교가 그 연설이 감동적이면 몰라. 근데 그 일반적인 모임에서 리더가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자리, 뭐 강의하는 시간이나 내가 이제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께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것들은 인정이 되면 쭉 얘기하면 되죠. 근데 그냥 모일 때 그냥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연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내 생각은 뭐 이렇고 막 하면서 일자 연설하는 것입니다. 이건 최악이죠. 리더는 어떻게 하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리더가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질문을 공손하게 먼저 던지게 되면 각 팀원들이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끄집어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리더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최대한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질문 하나로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저것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임의 회의의 우선순위가 있고 집단 의사결정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다 보면 또 중구난방되고 회의가 막 난장판 되고 삼천포 빠지고 그러면서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매우 그 리더가 정확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집단 의사결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뀌고, 리더가 원했던 그 방향성, 그리고 리더가 생각한 우선순위 중심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리더는 질문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게다가 제가 공손하게라고 했습니다. 공손하게 질문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질문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질문하려 했더니 얘가 이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런 차원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주는 겁니다. 네가 정답을 알고 있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하면 절대 안 돼요. 공손하게 정말로 본인이 모르거나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런 말투와 제스처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다양한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팀원이 리더가 나를 좀 인정해 주는구나. 리더가 팀원들을 믿고 있구나. 리더는 좀 합리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죠? 다음 모임 때 어떤 질문이 있는지, 또 질문이 없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어떤 이 회의나 모임의 중요한 의제를 먼저 자신 있게 준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선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어떤 자율감이 올라가게 되고, 높아진 자율감은 이제 아주 강력한 내적 동기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거나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 팀원들이 이제 몰입을 해서 스스로 일을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나은 방향을 찾게 되는 이런 아주 큰 선수단을 벌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가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원칙을 다 들으셨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다. 세 번째는 설교를 하지 않고 질문을 한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리더의 대화법. 지혜롭고 탁월한 리더의 대화법은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듣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공감적으로 경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경청을 하게 되는 거니까 뭐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본인의 의사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이득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는 거냐면 팔로우들이 리더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더라도 리더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라고 이 팀원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제 그걸 느낄까?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정중하게 또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리더를 볼 때 이 사람은 참 리더십이 있다, 참 리더다 라고 생각이 높고 플러스 알파로 이 사람이 훨씬 더 유능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건 리더가 아니어도 그렇게 보여요. 동료 간에도 누가 아주 정중하게 또 공감을 일으키면서 경청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데 그리고 되게 유능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회과학 실험에 의하면 어떤 짧은 모임을 하더라도 그 모임을 누가 더 좋아하냐 하냐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임에서 대화를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이 있겠죠? 이때 대화를 많이 하는 모임, 적게 하는 모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모임을 좋아하냐? 자기가 얘기를 많이 하는 모임을 좋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청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호감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청하는 사람이 리더가 그 모임을 이끌잖아요. 그 모임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팀원들이 이야기하게 만듦으로써 이 모임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리더의 말에 대해서 이제 경청이 아니라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텐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리더 입장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화법 무엇이냐면 경청이다. 어떻게 한다? 먼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팀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두 번째, 말을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설교를 하지 말고 질문을 합니다. 요 세 가지만 잘 지켜나가신다면, 저도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상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일 때마다 또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제 의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구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리더이신 분들, 또 앞으로 리더가 되실 분들은 이 세 가지 리더의 대화법, 특히 리더의 경청 대화법을 익히신다면 진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